지용이와 할머니의 나이 차이는 54세. 6년 후 할머니 나이가 지용이 나이의 4배가 된다고 할 때 이거 표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표 그리시면 돼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G 드래곤, 하나는 할머니. 네.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다시 그 시간을 두 가지로, 현재랑 뒤를 보시면 6년 후예요. 6년 후. 자, 현재 지용이와 할머니 나이 차이는 54세입니다. 근데 현재 할머니 나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미지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구하라는 문제니까요. 그럼 GD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죠? GD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54살. 아니. 12살. 네? 에? 아? X. GD의 현재 나이. X. 좋아요. X. 마이너스 54. 할머니보다 54세가 작겠지? 나이 차이가 54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6년 후 할머니 나이는 몇 살이시죠? UX? 아니에요. 말했잖아. 나이는 곱해지는 게 아니야. 더해지는 거지. 더해지거나 빼지는 겁니다. X 플러스 6. 그럼 6년 후 GD 나이는? 여기다 6 더하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48. 저기다 6 더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식이 나와야죠. 이쪽에서. 여기 조건이 6년 후 할머니 나이가 네. X 플러스 6이 이게 주인공이에요. 등호. 은는 이가는 등호를 말하는 거죠. 6년, 여기 6년과 생략돼 있죠?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 귀찮아서. 6년 후 지용이 나이, X-48. 거기에 몇 배? 4배. 뭐 빠졌죠? 괄호. 네. 이거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X 플러스 6. 여기 분배하죠? 몇 X? 4X. 분배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48 곱하기 4. 192. 근데 이런 건 요령이라고 그랬잖아. 4x로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계산이 불편하죠?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6을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이렇게 써도? 이렇게 되면 계산이 더 쉬워요. x를 넘기고 마이너스 196을 오른쪽으로. 그럼 4x 써주고 넘어간 x가 마이너스 x. 6 써주고 넘어간 마이너스 192가 플러스 192로. 그럼 3x 이거 합치면 198.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60. 할머니 나이 66세. 현재 언니의 예금액은 28,000원, 동생은 10,000원. 언니가 더 많죠? 두 사람이 매달 2,000원씩 저금을 해요. 언젠가는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가 될 때 몇 개월 후입니까? 이것도 표 그려야 되죠. 그럼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상황이 두 상황, 그럼 보통 이렇게 표 그리시면 돼요. 사람, 언니, 동생. 상황은 현재, 그리고 몇 개월 후입니까? 이걸 이제 미지수로 두면 되겠네요. X개월 후라고 봅시다. 빈칸 메꾸는 거예요. 현재 언니는 예금액이 28,000원. 동생은 10,000원. 두 사람 매달 2,000원씩 저금해요. 그럼 매달 2,000원 저금하니까 X개월 후에는 얼마가 더 추가로 저축된 금액은 얼마예요? 언니는 이런 거죠. 여기다 쓸까요? 잠깐. 언니는 현재는 28,000원. 1개월 후가 되면 28,000원에 얼마가 더 쓰면 되죠? 2,000원이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그럼 2개월 후가 되면 28,000원에 2,000원이 몇 번?
두 번 계산되겠죠? 4,000원이 저축돼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예금액은 그냥 있고 더하기 매달 2,000원씩이니까 X개월 후면 2,000X가 저축이 돼 있겠죠. 추가로 더 저축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동생은 현재 10,000원 더하기 2,000X. 동생 똑같이 2,000X를 넣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겠네요. 언니의 예금액이 은는 이가잖아요. 등호 붙이라는 얘기죠. 언니의 예금액. 28,000 더하기 2,000X는 동생의 예금액 10,000 플러스 2,000X. 얘 몇 배? 2배. 이렇게. 분배가 필요하죠. 28,000 더하기 2,000X는 2만 더하기 4,000X. 자, 계산할 때 이렇게 0 3개 지웁시다. 1000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되겠죠? 0 3개 줍니다. 0 3개. 그럼 남은 건 28 플러스 2X는 20 플러스 4X.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좌우를 바꿔주는 게 낫겠죠? 이쪽 X가 크니까 4X 플러스 20은 28 플러스 2X. 넘깁니다. 28 플러스 2X예요. 넘깁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2X. 넘어가죠? 28 마이너스 20. 그럼 2X는 28 마이너스 20, 8. 양변 2로 나누면 X는 4. 4개월 후. 4개월 후가 되면 언니 금액이 동생 금액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하라고 했으니 그럼 해봅시다. 괜찮은 네? 안 해 괜찮다고? 몇 개요? 네? 닭다리 몇 개요? 2개. 소다리. 네. 소다리가 2개는 아니죠. 네, 소가 서서 걸어다니진 않잖아. 네, 4개겠네요. 이것도 네, 2개로 나누시면 돼요. 동물이 2종류잖아요. 닭과 소. 그다음 상황은 마리수, 그 다음에 다리수.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좀 나누고 있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닭은 몇 마리입니까? 그럼 닭에다 미수를 잡으세요. X마리요. 그럼 소는요? 그럼 소의 마리수를 정의하려면 소와 닭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닭과 소를 합쳐서 60마리? 그럼 소는 몇 마리? 전체가 몇 마리예요? 60마리에서 뭘 빼면? 네, 닭을 빼면 소. 자, 여기 빈칸은 뭐냐면 이제 닭이 X마리인데 그 X마리 있는 닭의 다리수의 총 개수예요. 2X. 한 마리당 2개씩 있으니까 2X겠죠. 얘는 마리수 60-X에다가 소의 다리수 4를 곱하는데 가로를 쳐야죠. 가로 쳐야 됩니다. 자, 이걸 합치면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겠네요. 이쪽에서 닭의 다리수 2X에서 플러스 4 곱하기 60-X 소의 다리수를 합치면 192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계산할 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다 이제 2 여기도 곱하기 4 여기 192 다 짝수니까 숫자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미리 약분하세요. 여기 2로 약분하면 여기 1 여기는 2 여기는 96. 그럼 여기는 X가 남고 2를 여기다 분배해요. 2 곱하기 60 플러스 120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는 96. 그럼 동리야 1X 마이너스 2X는 남기고 120 저리 이항하죠? 그럼 96 마이너스 120 1 빼기 2 마이너스 X는 96 마이너스 120 120에서 96 뺀 다음에 음수 붙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120에 96 빼면 마이너스 24? 24. 따라서 양쪽을 x 앞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x는 24마리. 네, 닭 24마리. 자,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근데 이거는 앞쪽에 있는 그 정과나 원가 문제는 선생님이 한 번만 설명해주고 딱히 뭐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설명하는 게 좀 여러 데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비슷한 문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한 문제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왜 그거 있죠. 뭐 학생 수가 x, 뭐 사과의 개수 몇 개,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 문제랑도 비유사한 문제인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줄을 서요. 한 줄에 5명씩, 한 줄에 선생님이 야 얘들아 이제 줄 서자. 한 줄에 5명씩 서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줄 서요. 네. 줄을 서는데 총 줄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x줄. 처음에는 5명 써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해서 쭉. 5명 섰더니 1명, 2명, 3명, 4명, 5명 쓰고 몇 명이 더 추가를 했냐면 3명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해야 되죠? 한 줄당 5명. 총 줄의 개수가 x개. 그럼 줄에 서 있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5x명. 근데 3명이 더 있네? 플러스 3명. 네, 이렇게. 이게 학생 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야, 3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네. 안 되겠다. 1명씩 더 앉자. 6명씩 앉아. 이렇게. 6명씩 쓰면 2명이 남는데 5명 설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5명 쓸 때는 줄이 쭉 배열된 상태에서 3명이 자리 줄에 못 서 있었는데 6명이 앉게 되면 네. 6명씩 쓰게 되면 나와 있죠? 6명 서면 2명이 남는데 2명이 남긴 해요. 근데 5명 설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들어. 이 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명. 그 몇 명 남죠? 2명이 남아요. 그럼 6명씩 앉으면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명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총 6명씩 몇 개 줄이 앉아있죠? x에서 줄이 하나 줄었죠. x-1.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줄이 x개였는데 한 줄이 없어졌어요. x줄에 6명 앉으면 6x인데 한 줄이 줄었으니까 6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리고 추가로 몇 명이 더 있죠? 2명이 더 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6 가로 x-1 플러스 2라고 학생수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배해 봅시다. 5x 플러스 3 6x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것도 괜히 그 이항하려고 하지 말고 자리를 좌우를 바꿉시다. 그래야 이항할 때 편하니까. 큰 숫자가 왼쪽에 두고 x의 큰 숫자가 왼쪽에 두고 이렇게 이항을 시켜요. 그럼 6x 마이너스 5x는 3 플러스 4. 그럼 여기 x는 7. 실제 줄의 개수가 7줄이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7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7을 x값 7을 뭐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아무나 대입하면 되죠. 똑같은 숫자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계산을 음수를 막 곱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계산할게요. 5 곱하기 7줄 더하기 3. 학생 수는 38명. 뭐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가로 길이가 10, 세로 길이가 7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x인 직선 도로와 2m인 직선 도로를 이렇게 냈더니 길을 냈죠. 색칠되지 않는 데가 길입니다. 밭의 처음 넓이, 여기 지금 색칠되는 게 밭이죠.
밭의 넓이가 처음 전체 넓이의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럼 과연 저 x를 얼만큼 잡아주면 이런 일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계산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밭이 있죠? 가로가 10, 세로가 7짜리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 밭이 있었는데 여기다 길을 내요. 길을 내는데 밭의 넓이, 지금 핵심은 이 밭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방식은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야 되냐면 가로줄의 넓이를 빼고 또 세로줄의 넓이를 빼고, 그럼 빼다 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두 번 뺄 셈이 돼요. 가로줄 뺄 때 벌써 이 넓이를 뺐잖아. 근데 세로줄 빼면서 이 넓이를 또 빼기 때문에 같은 넓이를 두 번 빼면 안 되죠. 한 번만 빼야 되니까 다시 한 번을 더 셈해줘야 돼요. 이 넓이를 더 셈해야 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칠판의 넓이를 구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공책으로 칠판의 일부를 가렸어요. 그럼 전체 넓이에서 이 공책의 넓이를 뺀 나머지 넓이를 구하시오 했을 때와 그 넓이와 이 공책을 일일이 옮겨요. 그렇죠? 구석으로. 그럼 전체 넓이에서 이 공책 넓이를 뺀 나머지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모양이 아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의 모양과 이 공책이 여기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의 모양은 다르지. 하지만 넓이는 똑같지 않나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길을 가운데다 두다 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겹치는 부분 때문에 계산이 중복돼서 두 번 처리가 돼서 또 빼고 더하고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 길을 한쪽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쪽 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로 누워있는 줄도 한쪽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결론은 길의 넓이 빼고 남는 나머지가 그냥 밭의 넓이로 보면 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 합친 게 여기란 얘기예요. 1, 2, 3, 4번을 다 합친 게 결국은 여기 넓이와 같다. 그럼 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 색칠화 부분에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넓이 구합시다. 그냥 구해주면 되죠. 뭐.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 계산해야 되죠. 가로 길이는 요만큼이 10이잖아요. 10에서 뭘 뺐네? 이만큼은? 이 길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이 길이가 얼마야? x예요. 10-x. 그럼 여기 있는 세로 길이는 원래 세로 길이가 7이었죠. 7에서 요만큼을 뺐네요. 요만큼이 누군지 따라 움직여 보니까 이 길이에요. 이 길이. 2죠. 7-5입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 밭의 넓이는 5 곱하기 세로 10-x. 근데 곱할 때 항이 두 개이면 뭘 쳐라? 괄호를 쳐라. 이렇게. 자, 이게 직사각형 넓이에요. 원래 근데 이 밭의 넓이 말고 전체 넓이는 얼마였을까요? 도로 내기 전에 전체 넓이는 72였겠죠. 근데 이게 도로를 냈더니 이 밭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반으로 줄었다잖아요? 그럼 결론 이 넓이는 얼마라는 얘기죠? 35라는 얘기죠. 그렇지? 35라는 얘기예요. 70의 절반. 선생님 이거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봤어요. 약분이 돼요. 곱하기 5 줄이고 여기 5로 약분하면 7이 남죠. 그럼 1 곱하기는 가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면 되죠. 10-x는 7. 됐죠? 11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x는 7-1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3 이렇게 돼요. 음수 떼내면 x는 3이 된다. 그러니까 저기 가로폭의 길이를 3m로 잡으면 전체 넓이가 절반으로 준다라는 걸 알릴 수 있죠. 20%의 설탕물에 물 100g을 넣었더니 15% 설탕물이 되었답니다. 처음 설탕물의 양은 몇 g입니까? 이건 그림을 잘 그리면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20%.
자, 20% 설탕물에 이거 설탕물이 아니에요. 그냥 100g이라는 그냥 맹물이에요. 걔를 넣었더니 라는 얘기는 덧셈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됐답니다. 농도가 15%인 설탕물이 되었대요. 과연 처음 설탕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Xg. 그럼 여기 15% 설탕물은 뭐라고 써야 돼요? 설탕물의 양? X 플러스 100이겠죠.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A 비커, 얘 B 비커, 얘 C 비커. A 비커에 소금 들었나요? 설탕 들었나요? 네, 농도 있으면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었어요. B 비커엔 설탕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냥 맹물인데 뭐 설탕이 어디 있어요. C 비커는 설탕 들었나요? 네. 몇 개 들었나요? 5개. 끝났네요, 그러면. 내용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A의 설탕의 양과 C의 설탕의 양은 같은 거구나.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과 설탕의 양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에요. 소금을 설탕으로 바꿨을 뿐이지 말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A의 설탕의 양 구하는 공식 뭐였죠? 실례 안 된다면 공식 뭐였나요?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 X는 C 설탕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여기 설탕물의 양 X 플러스 뭐가 빠졌죠? 괄호가 빠졌죠. 항상 곱할 때는 가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계산해 좀 지우면 돼요. 뭘 지워야 되죠? 똑같은 분모 100은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복잡하게 숫자 계산하지 말고 여기도 20 곱해져 있는데 얘도 15 곱해져 있잖아. 5로 약분되는 숫자죠. 5로 약분하면 4가 남아요. 얘는 3이 남아요. 그럼 남은 거 써봅시다. 등호 왼쪽은 4x가 남고 등호 오른쪽은 3 곱하기 x 3x 3 곱하기 100 플러스 300 이해만 하면 되네요. 3x 넘겨요. 4x 마이너스 3x는 300 x는 300 처음 들어있는 설탕물의 양은 300g이 있었다. 둘레 길이가 1km인 트랙에 장훈이 은지가 서 있었는데 장훈이는 분속 70m로 걷기 시작했고 5분 후에 은지가 반대 방향으로 60m로 걸었어요. 은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됩니까? 이렇게 뭐 이런 호수가 있다 칩시다. 그냥 원 모양에 여기에 둘이 장훈이와 은지가 같이 서 있었어요. 장훈이, 은지. 근데 두 사람이 반대로 돌아요. 장훈이는 이쪽으로 돌고 은지는 이쪽으로 돌아요. 이 둘이 어떤 지점에서 만났어요. 장훈, 은지 이렇게. 장훈이는 분속 70m로 분속 70m. 은지는 분속 60m.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은지랑 장훈이가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장훈이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은지가 출발해요. 그럼 얘는 5분 후 출발해요. 문제는 은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까? 라고 했거든요. 적당한 그림을 그렸으니까 거리 속력 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여기 써야 돼요. 총 둘레는 얼마? 1km인데 단위를 보세요. 시간은 분이 기준 단위고
거리는 미터가 기준 단위예요. 근데 얘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로 써야 돼요? 1000m로 바꿔 써야 돼요. 일단 생각해야 될 게 큰 포인트가 전체 둘레가 1000m, 은지가 장훈이보다 5분 늦게 출발. 그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훈이가 간 거리,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은지가 간 거리, 장훈이가 걸어간 거리에다 은지가 걸어간 거리를 서로 뭐 하면? 더하면 몇 바퀴? 한 바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1000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해봅시다. 장훈이, 은지. 구하라는데 미지수를 둬야 되죠? 어디다 미지수일까요? 은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장훈이를 만납니까? 이거 x를 둡시다. 자, 이제 남은 건 장훈인데, 장훈이가 걸린 시간과 은지가 걸린 시간은 약간 차이가 발생하죠. 결국은 5분이니까 5분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5를 누군가한테 더해주거나 아니면 5를 누군가한테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5를 더하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 이건 예를 드는 게 나아요. 예. 만약에 장훈이가 9시에 야 은지야 나 먼저 돌게. 돌았어요? 은지는 그럼 몇 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9시 5분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시계를 같이 봤더니 은지야 몇 시야? 지금 9시 30분. 그럼 장훈이 몇 분 걸린 거죠? 얘는 30분이 걸렸어요. 은지는 몇 분 걸려요?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장훈이가 은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몇 분? 5분. 그럼 여기는 뭐라 써야 돼요? x 플러스 5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은지 걸린 시간보다 장훈이 걸린 시간이 5분이 더 많다라는 뜻이니까. 미지수 잘 세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건 막 머리를 너무 심하게 아파하지 마시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미지수 한 칸 채웠네요. 거리 속력 시간은 총 3칸인데 시간으로 한 칸에 미지수를 채웠으면 나머지 한 칸은 숫자. 숫자는 웬만하면 속력을 잘 보면 된다고 그러죠. 여기는 70, 여기는 60. 그럼 남은 건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70 곱하기 항이 두 개네? 뭐가 필요하죠? 괄호가 필요하죠? x 플러스 60 곱하기 x? 얘는 그냥 60x를 쓰면 되겠네요. 이거죠. 이거. 장훈이 간 거리 70 가로 x 플러스 5. 은지가 간 거리 60x. 둘을 더하면 얼마? 1000이 된다. 근데 이제 가로 풀어줘. 근데 가로 풀기 전에 이것도 잘 보세요. 얘 70, 얘 60, 얘 1000. 0이 하나씩 다 겹쳐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씩 뺍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요령껏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면 계산이 좀 쉬우니까. 7 분배하면 7x. 7 분배하면 플러스 35 플러스 6x는 0 하나 없어졌으니까 100. 7x 더하기 6x 얼마예요? 13x는 이렇게 넘어가면 100-35가 되죠? 이게 없어지고 65 양변을 13으로 딱 나눠주면 약분되고 x는 5 뭐죠? 이 x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해석은 은지에 걸린 시간 누구를 만날 때까지? 장훈이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었다. 잘못 눌렀네. 같지는 않은데 그래프와 비례 파트에 대한 진도를 나갑니다. 처음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프와 비례. 어차피 들어본 것 같긴 해. 그래프란 말도 들어봤고 비례란 말도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단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봅시다. 수직선이 뭔지는 알죠? 네. 수로 만들어진 직선이에요. 수직선이 아니라 그랬죠? 수직선이에요. 수로 만들어진 직선, 수직선에서
좌표라는 거는 그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숫자를 말해요. 좀 쉽게 말하면 위치 뭐 이런 느낌과 비슷한데 수직선의 기준은 누구죠? 0.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이 양수, 0보다 왼쪽이 음수. 원래 이게 점인데 원래 0도 수직선에 있는 점의 일종이죠. 하지만 이게 좀 잘 보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직선 위에 혹시 내가 플러스 2라는 위치를 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0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 칸 이동하면 여기쯤에 플러스 2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좌표예요. 수직선이 어떤 점이 나타내는 숫자, 제가 좌표입니다. 근데 그 좌표를 나타낼 때 보통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다가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마이너스 0.5. 그러면 라지 B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A라는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A라는 그 점의 표현을 쓰고 가로치고 가로 안에 뭐 쓰냐면 그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한 좌표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을 써도 되고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B 같은 케이스는 B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 보통 원점의 점의 좌표는 보통 이건 숫자도 0이지만 실제로 원점은 알파벳 5를 많이 써요. 원점이라는 의미로 5 이렇게 5, 0 5 하고 가로치고 0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점을 수직선 위에 A, B, C를 통해서 좌표점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일단 1번 A. A 얼마인가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B 얼마인가요? 0이요. 네. C 얼마인가요? 2요. 네.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풀겠죠? 이 정도면 여기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5살 호랑이 반 애들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번. 여기 있는 A는 4와 5의 정중앙이 누구예요? 4.5죠? 2분의 9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4.5. 근데 4.5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B는 1과 2의 정중앙 1.5.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써도 됩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3. C는 0.5 혹은 2분의 1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돼요. 네. 아이고, 그 다음에 ABC를 다음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나타내면 될 것 같죠? 여기다가 A라고 쓰시면 돼요. B는 2분의 3 1.5니까 1과 표기법을 여기다 점 찍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두꺼운가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점 찍고 여기를 A라고 쓰면 되고 B는 2분의 3 1.5 그러니까 여기 1과 2 사이를 이렇게 반 나눴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두 줄은 같은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기다가 점 찍고 여기다 B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밑에다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렇게 하면 그냥 그 값으로 B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다 찍고 B. 뭐 이래도 밑에다 숫자만 쓰면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 숫자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숫자가 없을 때는 이 점이 1과 2 사이 어디에 찍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이쪽 거리까지와 이쪽 거리까지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B가 1과 2의 정중앙이 있습니다. 를 나타낼 때는 이 기호를 뭐 두 줄을 긋든 한 줄을 긋든 거주시면 좋고 숫자만 쓸 때는 사실 이런 표현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 위치가 2분의 3인 거 알고 있으면 굳이 저런 기호는 안 써도 됩니다. 3분의 10? 3분의 10이면 3과 3분의 1이죠. 3과 3분의 1. 그럼 3과 4 사이를 몇 칸으로 나누나요?
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겠죠. 거기에 여기에 위치. 여기에 C가 있고 얘가 3분의 10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은 표시, 같은 길이, 같은 길이, 같은 길입니다. 이런 느낌. 쉽죠?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순서상,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이따. 두 수직선을 각각의 원점에서부터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그릴 때 그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 수직선을 Y축, 그리고 그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을 좌표 평면,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 부르고 기호는 5라고 쓴다. 뭔 말이지 이게? 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좌표를 표현하는데 이제 수직선이 가끔은 이제 어떤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 숫자가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 우리가 동서남북 표현할 때 왜 좌우, 동서, 위아래, 남북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좌우는 표현할 수 있는데 위아래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직선 하나를 더 그어요. 이렇게 위아래를 나타내는 선. 좌우를 나타내는 선, 위아래를 나타내는 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좌우를 나타내도록 가로로 누워있는 이 직선을 앞으로는 X축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X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직선을 앞으로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X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X축은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 점이 좌우로 움직일 때 X좌표에 영향을 받는 거고 Y축은 점이 위나 혹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상하로 움직일 때는 X축의 Y축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 이 지점을 여기 있는 이 평면의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해서 원점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대문자로 써요. 5. 그럼 얘는 가로에 있는 X값도 갖고 있고 세로에 있는 Y값도 가지고 있는데 X값은 기준이 얘가 0이죠. Y값도 얘 기준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Y의 정 가운데 있다는 느낌으로 0. 그럼 X값도 0, Y값도 0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 원점이라고 표현하고 이 원점이 의미하는 위치는 X값도 0이고 Y값도 0인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5라는 이 원점의 위치는 이렇게 순서쌍 형태로 써져요. 순서 있게 쌍으로 짝지어서 써줍니다. 표기는 가로치고 가운데 컴마를 하고 여기 앞에다가 X를 써줘요. 정확히 말하면 X 좌표죠. X의 위치를 수로 표현하는 것. 그럼 뒤는 Y의 위치를 수로 표현한 Y 좌표를 뒤에 써줍니다. 앞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순서쌍을 쓸 때는 컴마 앞에 X 좌표, X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컴마 뒤에 Y 좌표, Y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각각 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원점은 X 좌표도 0이고 Y 좌표도 0이죠. 그래서 0,0이라고 보통 불러줘요. 0,0. 되셨죠? 자,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평면의 이름 있죠. 이 평면 이름을 이 전체, 이 평면 이름을 앞으로는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라고 불러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앞뒤 단어 바꾸면 안 됩니다. 평면 좌표가 아니고 좌표 평면이에요. 평면 좌표는 따로 다른 용어가 있어요. 저런 평면 위에 표현되어 있는 좌표점의 위치를 평면 좌표라고 부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은 이제 좌표를 찍기 위해서 있는 평면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기 쭉 이만큼. 순서상, 순서를 생각하여 X 앞에 쓰고 Y 앞에 뒤에 쓰고. 그래서 A, B와 B, E는 다릅니다. X, Y가 서로 맞바뀌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고 그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쌍으로 짝지어놓은 것을 순서쌍이라고 부르며 컴마 앞쪽에 X좌표, 컴마 D가 Y좌표이며 그 수직선을 각각
가로와 세로를 만들어서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각 좌표를 구하기 위한 이 수직선들을 X축, Y축이라 부르며 이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소는 좀 좌표 평면이 재밌는 거야. 계속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내가 행사하는 행동에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잡아가지고 손을 잡았다고? 보신 바와 같이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모든 점의 기준은 원점입니다. 자, 원점이에요. 보세요.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갖다 칩시다. 그럼 이 위치를 순서상,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가로축으로만 움직이고 세로축으로는 안 움직였죠. 위아래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Y좌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일 겁니다. 근데 X좌표는 오른쪽 한 칸 갔으니까 얼마죠? 1이 되는 거예요. 1,0. 이해하셨어요? 다시 여기서 위로 한 칸 갑니다. 그럼 이 위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상태에서 다시 위로 한 칸 갔죠. 1,1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 위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다 점선 표시해요. 이렇게. 점선 이렇게 이 점이 점선 표시해서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1. Y축과 만나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1. 그러면 X가 1, Y가 1이 만나서 생긴 점의 좌표 1,1이라고 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점의 A를 표현해야 되는데 점의 A가 3,2예요. 어디쯤에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죠. 그렇죠? 그죠? X좌표, Y좌표. X는 얼마? 3, Y는 2. 그럼 원점에서 항상 기준이 1이에요. 원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이에요. 그리고 위로 2칸 갔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오른쪽 1칸, 2칸, 3칸 가고 다시 위로 1칸, 2칸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점 A 좌표는 3,2입니다. 근데 여기다 공중에 붕 띄워놓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렇게 점선 표시해놔요. 그래서 이 점선이 뭐죠? 그러면 저 점 A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점 A가 나타나는 X좌표, 점 A가 나타나는 Y좌표를 쓰시고 순서대로 X좌표 먼저 쓰시고 Y좌표 나중에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점 B가 있는데 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Y는 플러스면 위에요. 마이너스면 아래입니다. 왼쪽 2칸 아래로 4칸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2칸 아래로 4칸 이 정도. 여기쯤에 점을 찍고 이 점을 B라고 표현하면 순서상은 마이너스 2, 4.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선 그린다, 점선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이 점이 Y축과 만날 때 점이 이 점이에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 C는 0, 마이너스 1. 이건 어디다 찍어야 돼요? 점 C 0, 마이너스 어디다 찍나요? X좌표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X는 원점에서 그대로 있고 밑으로만 한 칸. 밑으로 한 칸. 여기 마이너스 1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의 좌표가 C가 되며 좌표점은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좌표처럼 표시하시면 돼요. 표시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오른쪽, 왼쪽. X좌표가 양이면 오른쪽, 음이면 왼쪽. X좌표가, Y좌표가 양이면 위쪽, 음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점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유제 3-2번 다음을 구하시오.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좀 전에 한 건데 말만 좀 바꾸는 거예요. 이게 X축이죠. X축 위에 있다라는 뜻은 점이 그럼 위라는 표현이 뭐죠?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위라는 표현.
그럼 x축 위면 뭐 이런 데를 말하나요? 뭐 이런 데? x축 위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수학적으로 그래프 축 위에 이 위에라는 뜻은 선에라는 뜻이에요. x축에라는 뜻이에요. 이 선자를 빼도 되고요. x축에 혹은 x축 선상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선에 x축에 그럼 내가 찍을 점은 여기 x축 어딘가에 찍혀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찍혀있는 점인데 그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원점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를 몇 칸 나눠야 되죠? 4칸. 하나, 둘, 셋, 넷 중에 어디 찍어야 돼요? 여기다가. 물론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이 칸을 일일이 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칸을 그리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점 찍고 여기다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 순서성을 써야 되겠죠? 뭐라 써야 되죠 그러면?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y좌표는 얼마예요? 0. 그렇죠. 0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x축 위의 점이란 말이 나오면 x좌표는 잘 모르겠고 그 문제 조건을 봐야 돼요. 하지만 y좌표는 항상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반대로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y축 위에 있는 점은 x가 0이고 y에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이제 책 보고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표현들이 있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 y가 0이야. y축 위에 있는 점 x가 0이에요. 저런 포인트는 잘 익혀두시고 자, 여기는 시윤이가 빨리 끝냅시다. 여기 우리 약간 좀 늦었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4분면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x축 빨리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다 보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주죠? 4개로 나눠져요. 그 4개 중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평면을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시계 반대방으로 돕니다. 돌면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줄였을 때는 그냥 2, 4, 3, 4, 4, 4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3사분면. 그러니까 처음에만 1, 4만 위치를 잡고 그 다음부터 시계 반대방으로 돌려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럼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여기를 말해요. 이 영역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뭘까요? x의 좌표가 순서성을 쓰다 보니까 x좌표가 양수, y좌표도 양수인 점들이 모여있는 사분면이에요. 이 사분면은 이게 왼쪽 위에 있죠? 왼쪽이면 x가 양의 음이에요. y는 플러스, 그렇지. 왼쪽 위니까. 그럼 3, 4분면은 위치상 왼쪽 아래에 있죠? 왼쪽 x가 y는 4, 4분면은 위치상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그럼 오른쪽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플러스를 뭐라 쓰죠? 0보다 크다.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의미. 되셨습니까? 그럼 예제 4번 문제 보세요. 1번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x가 y가 양. x가 이라는 얘기는 왼쪽, y가 양이라는 얘기는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는 사분면. 그치, 2사분면이에요. 얘는 x가 양, y가 x가 양, 오른쪽, y가 아래.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분면. 4사분면. 그렇죠. 5,1 x 양,
오른쪽 y y 양 위로 오른쪽 위 1, 4분면 여기는 왼쪽 아래 몇 사분면? 3, 4분면 그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일단은 여기까지 111페이지까지 하고 네, 나가실 때 프린트 받아가세요. 네, 이거 워크북 프린트. 그 어제 수요일 날 때. 네, 수요일날 숙제. 네. 들어오는 거 보는 거 이거. 아, 네, 교과서. 네. 아니요, 잘 정리해서 네, 월요일 날 내세요. 네. 월요일 날. 일단 갑시다. 테스트 준비, 야, 테스트 왔으면 시켜다. 테스트 준비를 할 것이지. 여기 PC방에? 게임을 하고 있어? 자신 있나 보네? 응? 바로 봐도 되고, 좀 이따 봐도 되고. 준비되는 대로. 지금 주세요. 아니야, 달라져. 네, 여러분 새 비우는 절로 갑시다. 잠깐만요. 프린트 받아가도 돼요?